이 문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의로 수정 및 삭제, 훼손, 위헌비어를 유포할 시 관련 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최대한 진정하시고 이 문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인 드림랩, 일명 꿈 납치 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탈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 주시면 간단한 상담 이후 사례금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문이 없고 모든 문이 잠겨있는 폐건물, 좁고 복잡한 시가지 골목길, 방화 셔터가 내려진 정전된 지하철역, 모든 통로가 봉쇄된 교도소, 나무가 빽빽히 자란 숲속, 바위산, 지하수로, 거대한 터널, 바다 한가운데, 정전된 항구. 이 외에는 아직 조사 중이며 기재된 장소 외 장소를 발견 후 탈출 시 사례금을 드립니다. 어떠한 장소로 가건 모두 밤일 것이며 해가 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해가 떠 있는 장소에서 탈출하신다면 고액의 사례금을 드립니다. 바위산과 바다 한가운데는 최근까지 어떤 생존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위산 혹은 바다 한가운데에 진입 후 탈출 시 상담 후 사례금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장소별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각 건물별 탈출 방법입니다. 새로운 탈출 방법 신고 시 사례금을 드립니다. 창문이 없고 모든 문이 잠겨있는 폐건물. 첫 번째, 눈을 뜬다면 귀하는 무조건 건물의 옥상에 위치할 것입니다. 옥상은 약 4m 정도의 펜스가 쳐져 있어 추락 위협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귀하는 옥상 어딘가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옥상문을 열어야 합니다. 단, 옥상문에 귀를 대었을 때 무언가 숨쉬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해당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옥상에서는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아래층에 그들이 올라올 수 있으며 비행할 수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귀하는 모든 층을 한 번 이상 진입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층을 건너뛴다면 계단에 있는 무언가가 귀하를 추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층의 계단문은 잠겨 있으나 열쇠는 무조건 해당 층보다 위층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향한다면 현재 층에서 반드시 열쇠를 찾은 후 이동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1층에 출입구가 있으나 이쪽 문은 현재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 수 있는 출입문은 지하에 존재하니 지하층을 탐색하십시오. 일곱 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해당 장소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얼굴에 입만 존재하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생물, 거대한 눈, 경비복을 입고 후레쉬를 들고 다니는 투명한 생물, 팔이 5개 있고 얼굴이 없는 검은 생물, 액체처럼 흐르며 눈이 많은 생물, 팔이 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형 생물, 하반신이 말이고 상반신은 인간인 검은 생물, 인간의 눈이 달려있는 거대한 나방, 침팬지처럼 생긴 빨간 채모의 거대한 생물, 천장이나 벽에 붙어 배회하는 거미 형태의 거대한 생물, 좁고 복잡한 시가지 골목길. 첫 번째, 눈을 뜬다면 거대한 쓰레기통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단, 주변에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난다면 나오지 마시고 해당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십시오. 두 번째, 불이 켜진 건물은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안에 있는 그들이 시선을 눈치채고 커튼을 연다면 귀하는 강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매우 좁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를 추격한다면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하십시오. 네 번째,
시가지의 양 끝에는 약 10m 이상의 쇠 격자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잠겨 있습니다. 격자문은 현재까지 총 13개가 발견되었으며 열쇠는 총 5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열쇠를 하나라도 찾는다면 모든 격자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 쇠문을 넘어가는 것은 상단에 설치된 철조망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5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시가지 내에서 발견된 생물들입니다. 거대한 눈이 있는 거미 형태의 빨간 생물, 눈이 없는 작은 쥐와 유사한 생물, 털이 검은색이고 눈이 빨간색인 거대한 들개, 근육이 비대한 회색깔 인간 형태의 거대한 생물, 반투명한 인간의 뼈 형태의 무언가, 온 몸이 초록색으로 빛나는 무언가, 랜턴을 들고 있는 노인, 온 몸이 빨간색이고 이목구비가 없는 여성, 머리가 사자인 인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목구비가 없는 인간무리, 온몸이 나무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는 검은 생물, 말의 뼈 구조를 가진 무언가, 팔이 없고 다리가 12개인 생물, 머리가 호박인 인간 형태의 신장 약 3m의 거대한 생물, 지렁이와 유사한 비행 가능한 거대한 초록색 생물, 진해 형태의 온몸이 검은 거대한 생물, 종이 형태의 매우 큰 눈을 가진 매우 얇은 검은 생물, 달 형태의 거대한 눈을 가진 부유 중인 생물. 방화 셔터가 내려진 정전된 지하철역. 첫 번째, 눈을 뜬다면 정지한 지하철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밖에 무언가들은 지하철 내부로 못 들어오니 깨어난 뒤 의자 밑에 있는 후레쉬를 들고 무언가들이 갈 때까지 지하철 내부에 계십시오. 두 번째, 지하철 내부에 있는 모든 여자 화장실과 흡연 부스는 그것들이 점거 중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무조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흡연 부스 근처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지하철역 내부에는 반투명한 무언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귀하께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지하철역 내부에서 발견하는 어떤 식품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귀하도 무언가로 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작동된다면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가끔씩 역 내부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유실로 가 문을 잠그고 5분 동안 계십시오. 이때 최대한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수유실 내에 모래시계가 있어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역 내부에 있는 모든 편의점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역은 정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모두 전기가 들어오니 편의점 내부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최대한 신속히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여덟 번째, 역에 비치된 자판기 속 음료수들은 유일하게 이 장소에서 음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판기를 부수거나 흔들어 꺼내 드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해당 지하철역은 총 3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면 절대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열 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이 장소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날아다니는 거대한 손바닥,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입, 거대한 뿔이 달린 인간, 머리가 30개 달리고 눈이 없는 뱀, 벽을 통과하는 반투명한 인간 형태의 무언가, 거대한 진해 형태의 검은 생물, 머리 부분에 발이 달린 인간 형태의 빨간 생물, 하반신과 얼굴이 없는 여성, 얼굴 정중앙에 거대한 눈이 달린 거대한 곰치 형태의 생물, 비행하는 종 형태의 무언가, 부여하는 사이렌 형태의 무언가, 파일 크기와 보안 유지를 위해
다음 파일에 이어 작성한다. 이 문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의로 수정 및 삭제, 훼손, 유언비어를 유포할 시 관련 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최대한 진정하시고 이 문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인 드림랩, 일명급 납치 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탈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 주시면 간단한 상담 이후 사례금을 드립니다. 파일 크기와 보안 유지를 위해 이전 파일을 이어 작성한다. 모든 통로가 봉쇄된 교도소. 첫 번째, 눈을 뜬다면 교도소 내에 있는 독방들 중 무작위한 곳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교도소 내에 있는 모든 면회실은 출입문이 녹슬에 열리지 않으며 교도소 내에 있는 서랍, 캐비넷 등 모든 수납 공간에는 생필품과 생존에 도움되는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최대한 이용하되 각 층에서만 존재하는 물품들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해당 층에서 구하십시오. 두 번째, 교도소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통로가 봉쇄되어 각 층으로 이동하려면 생존자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복잡한 통로를 거쳐야 하며 교도소 내 모든 유리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도소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당 공간 자체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 각 죄수들의 방에는 생존자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탈출에 도움이 되니 최대한 입수하십시오. 다섯 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이 장소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간수복을 입고 몸이 비틀려 있는 인간 형태의 검은 생물, 죄수복을 입고 온몸이 늘어뜨려진 인간 형태의 빨간 생물,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오른팔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고릴라 형태의 검은 생물, 두 발이 없고 머리에 거대한 뿔이 자라나 있는 인간 형태의 회색 생물, 빨간 색깔의 챙이 있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는 노란색 인간 형태의 생물, 빈티지한 색상의 코트를 입고 있는 인간 형태의 투명한 생물, 머리만 있고 머리에 오렌지 껍질을 쓰고 있는 부유하는 생물, 거대한 파리 형태의 다리가 7개 달린 생물, 나무가 빽빽히 자란 숲속. 첫 번째, 눈을 뜬다면 모닥불 옆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모닥불은 무슨 짓을 하여도 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가 계신 장소는 숲의 정중앙으로 판단되며 숲의 각 끝에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숲을 나가기 전 특정 물건을 모으지 않는다면 모닥불 옆으로 이동되며 숲을 배회하는 무언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언가들 외에는 어떤 야생동물도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십시오. 세 번째, 숲에 있는 식물들은 전부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의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고 공유합니다. 최대한 훼손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이 장소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눈이 없고 온몸이 검은 사슴, 눈만 존재하며 거대한 눈에서 빛이 나오는 부유하는 생물, 검은 정장을 입고 이목구비가 없는 거대한 인간 형태의 생물, 팔과 다리가 반대로 자란 인간, 머리가 사슴인 홀쭉한 인간 형태의 거대한 생물, 눈이 빨간 거대한 나방, 온몸에서 파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인간 형태의 무언가, 곰인형 탈처럼 생긴 생물, 신장 약 8m로 추정되는 인간 형태의 회색 생물, 거대한 눈이 있는 나무, 거꾸로 달려오는 멧돼지 형태의 생물. 바위산, 확인된 바 없음. 지하수로. 첫 번째, 눈을 뜬다면 반드시 지하수로의 최하부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최근까지 지하수로에는 어떠한 무언가도 배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대한 터널. 첫 번째, 귀하는 터널 입구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터널 입구 주변에는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으며 안개 안으로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터널은 안개가 자욱하여 밤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의한 공포심은 다른 장소보단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나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는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터널 안에는 조명들이 켜져 있습니다. 꺼진 조명을 발견한다면 왜 꺼져 있는지 살펴보지 마십시오. 괜한 호기심은 화를 불러옵니다. 네 번째, 터널을 걷다 보면 터널 안에서 빛나는 안광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큰 위해는 가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23년 1월 5일 조사 이후 터널 안에는 정체 모를 자판기가 있습니다. 아직 자판기에 대해 명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조작 혹은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산 후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상담과 감식 후 사례금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가급적이면 터널 안에서 뛰지 마십시오. 섣불리 소음을 내면 무언가들이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작성된 이 장소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팔이 여러 개 달린 인간 형태의 분홍색 생물, 날개가 굉장히 거대한 노란색 나비, 인간의 뼈 형태인 무언가, 벽에서 튀어나오는 인간의 팔, 눈이 여러 개 달린 책 형태의 부유하는 생물, 팔과 다리가 없는 검은 인간 형태의 생물, 이빨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날카로운 악어 형태의 검은 생물, 헤드라이트 부분에 눈이 달리고 바퀴 부분에 다리가 달린 검은 SUV, 눈에서 초록색 빛이 나오는 검은 인간, 검은 액체를 흘리고 있는 인간, 인간의 발에 눈이 달린 형태의 생물, 털이 없는 사자처럼 생긴 생물, 바다 한가운데 확인된 바 없음. 정전된 항구. 첫 번째, 귀하는 빨간 컨테이너 안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 내에 같은 색상의 컨테이너가 무수히 많으므로 한번 나가시면 같은 컨테이너는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두 번째, 항구에 있는 배나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셔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항상 긴장해 주십시오. 또한 항구는 매우 거대한 장소이므로 배회하는 무언가들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주변 경계를 하시거나 혹은 안전한 컨테이너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항구에 불이 켜진다면 최대한 광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기가 나간 항구에서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란 걸 유념하십시오. 네 번째, 항구 내에 있는 화장실에 낮은 확률로 가짜문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짜문은 주변 문에 비해 확실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 가능합니다. 4-1. 만약 귀하께서 가짜문에 진입하시고 생존 후 탈출하신다면 상담 이후 사례금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항구에 있는 배에는 가급적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배의 목적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의 목적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5-1. 가끔 항구 위로 비행기로 보이는 것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비행기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생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이 장소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곳에는 생물체가 많기 때문에 별도 첨부 파일 확인 요망. 2024년 2월 28일 00시 02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꿈 납치 현상의 피해자 총 집계
약 72만 명으로 추정. 너 저번에 걔 맞지? 누구...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다들 어떻게 운 좋게 돌아가면 이곳에서의 기억을 모두 잃는 거였네. 어차피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을 거니까 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자면, 나는 너를 이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뭐 사실 너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 달라질 거지만. 그리고 너는 12월 32일 이곳에 한번 온 적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확실히 기억하거든. 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너가 살던 시간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 근데 믿을지 말지는 오로지 듣는 너가 정하는 거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 말을 온전히 따른다고 무조건 너가 살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거나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니야. 단지 확률이 높은 쪽으로 향하는 것 뿐이니까. 오늘은 2월 30일이고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2월 30일은 없는 시간이니까. 2월 30일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날이지. 윤달이라고 알지? 4년에 한 번씩 시간들이 모여서 2월 29일이 생기는. 이 윤달에 특정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존재하지 않는 2월 30일로 오는데, 그 조건들이 뭔지 아무도 몰라.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조차도. 어쩌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곳에 오는 거일 수도 있고. 내일은 며칠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 2월 30일일 수도, 3월 1일일 수도, 어쩌면 영원히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서 내일이란 시간의 개념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무튼 확실한 건 어제의 내가 맞이했어야 할 오늘은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둬. 넌 이상할 만큼 정신이 몽롱할 거야. 꼭 참아야 해. 이게 너가 극복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자 어쩌면 가장 간단한 관문이 될 거야. 너가 정신을 놓지 않는 이상 정신을 잃는 일은 없을 거야. 너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면 포기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절대로 정신을 잃지 마. 예전에 대화했던 사람들을 기억 못하겠지만 그들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누군가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다르게 대답해야 해. 내 혼란을 너무 드러내지 마. 다른 감정들조차도. 너희의 붕괴는 너를 더한 미지로 빠뜨리는 일을 쉽도록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공간 안에 있는 너의 존재와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 정신이 흐릿할수록 살아남기 쉬울 거야. 원래 꼿꼿한 가지가 부러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 그러니 혹시라도 술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미리 마셔둬. 너무 마시지는 말고.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행동은 꽤나 위험한 행동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선택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을 얻을지, 아님 오로지 안전을 택할지. 하늘은 되도록 보지 않는 걸 추천할게. 정 힘들다거나 답답할 때 한 번쯤은 봐도 좋지만 너무 자주 보지는 마. 혹시라도 너를 지켜보는 그 거대한 눈과 마주하게 된다면 너는 절대 버틸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이곳에서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어. 애초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없으니까. 하지만 혹시 몰라. 너의 작은 친절이 널 도울 수 있을지. 어딘가에는 내게 익숙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에서는 그리운 느낌이 느껴질 거야. 향수 또한 너에게 도움이 될 테니 그 느낌을 계속 느끼는 게 좋을 거야. 이곳에서 과거는 매우 중요하거든. 내 과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정 생각이 안 난다면 방금 내가 한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해봐.
이 상황을 질 나쁜 누군가의 장난 혹은 이상한 꿈이나 환상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 모든 행동이 정답일 수도 오답일 수도 있어.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너의 결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선 그 어떤 것도 확정 지을 수 없거든. 가끔씩 너무 오래 있으면 2월 30일이 본인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신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땡땡0203으로 되어 있다면 행운을 빌게. 신분증이 없다면 너의 생년월일을 기억할 수 있게 너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적어놔. 최대한 많이. 두려움, 공포, 환각 등 여기서 느끼는 너의 감정과 생각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기억해. 되도록이면 혼잣말은 하지마. 왜 하면 안 되는지도 물어보지마. 이것만큼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말은 어딘가 계속 떠돌아다니다 누군가가 듣게 될 거야. 그렇게 된다면 너는 타인의 존재에 대한 건 오로지 너의 상상에 달려 있어. 내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하지만 되도록이면 상상하지 않는 걸 추천해. 생각해봐. 이곳에 너의 소중한 가족들이 온다면 어떨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마. 어느 정도는 너의 몸이 경고해 줄 테니까. 보통 눈이 원래 3개였나 라는 생각이나 눈이 원래 정중앙에 크게 하나였나 라는 생각이나 팔이 3개 이상이거나 꼬리가 자라있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애매한 게 맞아. 이 세상에 맞춰 너도 애매해지면 되는 거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맞지? 계속 한 가지를 오래 곱씹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 이는 점점 너의 정신과 사고 능력을 붕괴시킬 거야. 이곳엔 모든 건 모호하기 마련이야. 기준조차 모호한 곳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결과값이 어떨지 몰라. 하지만 결과값이 어떨지에 대해 함부로 단정 짓지는 마. 내 말을 너무 믿지 마.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존재인지 악이 될 존재일지 모르잖아. 선택은 언제까지 너의 몫이야.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 애초에 너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넌 운이 안 좋았던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1일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보고 오신 분 맞으시죠? 30분이 넘게 대학교의 경비실에서 대기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나이든 보안 경비 아저씨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손전등 하나와 이상한 제목이 적혀있는 책자를 건네받았다. 이게 뭐야? 안전수칙? 야간 경비 중에 뭐 어디 계단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주는 건가? 책자의 표지에 적혀있는 제목을 보다 문득 갑자기 든 생각에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런 내 생각을 알기라도 하는 듯 경비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다. 그 책자는 일하시는 동안엔 꼭 잃어버리지 말고 항시 붙들고 계세요. 또한 그 안에 적힌 수칙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상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위축되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답에 금세 표정이 풀어진 그는 마치 힘내라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가 끝나는 오늘 아침 6시까지 수칙만 잘 지키시면 별탈 없이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탈이 있다는 뜻인가?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꺼림칙한 대목을 발견하고 순간 눈살을 찌푸릴 뻔했다. 그래도 1일 알바에 이 정도 일당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저기요. 마음을 다잡으면서 경비복으로 환복하려는 찰나 그가 한마디 첨언했다.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인데 업무 시작 전에 안전수칙 한번 훑어보시고 업무 시작하시죠.
그게 일일이 대처하기도 편해요. 도대체 대학교에 위험한 게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나 강조하는 거지. 생각으로는 그의 조언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책자를 펼쳤다. 첫 번째, 야간 경비 업무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12시간 근무합니다. 아침 6시에 주간 경비 업무 담당자가 오면 안전수칙 및 경비 업무 행동 지침 인계 후 퇴근 바랍니다. 행동 지침은 본 안전수칙의 다시 1번 항목에 안전수칙과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2번 이상으로 연계되는 행동 지침이 존재한다면 그 지침에는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1-1 귀하가 업무에 임하는 명심관은 옥상과 주차장이 있는 지하 1층을 포함 총 9개의 층으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재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 5층부터 7층까지는 교수님들 연구실과 조교실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경비실의 CCTV를 통해 학생들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을 확인 및 통지해 주시고, 모든 재학생들의 수업 일정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순찰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층을 순찰하되 옥상인 8층 하늘정원은 순찰 예정구역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현재 단단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혹여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에 부착되어 있는 개황지가 피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여져 있거나 벽면 주사로 쓰여져 있는 붉은색 글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면 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는 뜻이니 절대로 문을 열지도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1-2 아주 가끔씩 8층의 하늘정원의 풍경을 궁금해하는 재학생들이 기숙사 사감교수 혹은 경비원의 눈을 피해 숨어 있다가 8층으로 무단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학생들이 8층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포착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학생들이 8층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직접 들어가서 끌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경우 약간의 폭력을 행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명심관은 밤 10시가 되는 즉시 경비실과 지상 7층 복도,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모든 전력이 차단되도록 특수한 코딩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순찰 업무 시 반드시 수칙서와 함께 지급된 손전등의 작동을 항시 유지한 채로 순찰을 돌아주십시오. 전력 부족을 대비해 항상 경비실 내엔 다량의 배터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교체할 땐 반드시 경비실 내 혹은 7층의 복도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일 겁니다. 세 번째, 지상 1층과 4층까지 순찰 시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의실을 2곳 이상 건너뛰어서 순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밤중 무슨 일이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각 강의실의 출입문은 못해도 1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해당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저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1층부터 4층까지의 각 강의실을 순찰하는 경우 먼저 강의실로 들어와 교탁 뒤에 서서 강의실 곳곳을 손전등으로 비춰주십시오. 만약 교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책상이 배치되어 있다면 재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배치된 책상으로 향하던 도중 피부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한기가 맴돌 경우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고 천천히 뒤로 물러난 후 그곳을 향해 10초간 손전등의 불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것들은 장시간 동안 오래 유지되는 강한 빛에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2채 이상 모여 있을 경우 손전등의 빛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그것들을 2채 이상 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귀하가 3번 수칙을 매우 잘 지켰다면 말입니다. 다섯 번째, 5층에서 7층까지 순찰을 도실 땐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통해 7층까지 올라가신 후 7층부터 순찰을 진행해 주십시오. 7층의 복도는 밤 10시 이후 전력이 가동되는 장소인
경비실, 엘리베이터 다음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8층에 있고 귀하가 5층에 도착한 찰나에 엘리베이터의 충수 표시 등 옆에 하향 표시가 뜬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마시고 5층부터 순찰을 시작해 주십시오. 해당 승강기는 7층에서 멈추었다가 귀하가 5층과 6층 순찰을 끝마칠 때쯤이면 얼마 안가 다시 8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해당 현상이 발생한 엘리베이터의 상향 버튼을 누르고 7층으로 올라갈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귀하가 7층으로 올라간 그때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오는 귀하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경비실 내부라는 사실도 유념해 두십시오. 6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층부터 7층까지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호실은 대학교에 재임 중이신 교수님들과 조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입니다. 순찰은 1에서 4층에서 하던 것처럼 진행해 주시되 연구실 내의 기기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 사후 관련 배상금 징수를 위해 저희 교직원들 중 한 명이 자택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7번째, 7층의 맨 복도 끝에 있는 공포소설 창작과 연구실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당 연구실은 과거 발생한 모종의 사건 이후로 계속 닫혀 있습니다. 혹여나 열려 있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8번째, 지상층의 모든 순찰이 끝난 이후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내부에서 새벽 3시까지 휴식을 취하십시오. 아무리 손전등의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나약한 인간의 정신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9번째,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할 땐 반드시 문에 장착된 특수 잠금 장치를 모두 걸어주십시오. 밖에서 누군가 귀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새벽 3시 이전에 문을 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비실 내에 비치된 헤드셋과 휴지로 귀와 코를 전부 막으신 후 어떻게든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보내십시오. 게임을 하건 음악을 듣건 수면을 취하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숙면을 취하실 땐 기상시간이 새벽 3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 3시 30분까지 경비실에서 모든 휴식 행위를 마치고 부적 3장과 손전등 배터리, 열쇠를 챙긴 후 다음 순찰구역인 지하 1층에서 순찰 업무를 이어가 주십시오.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가 그의 영역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경비실도 더 이상 안전구역이 아닙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귀하는 적어도 3시 31분엔 지하 1층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10번째, 해당 수집부턴 3시 혹은 불가피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해 3시 30분경에 급하게 지하주차장 순찰을 시작하신 경비원들을 위한 수칙입니다. 수칙에 명시된 시간대로 지하 1층에 도착하셨다면 우선 지하 1층 입구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고 경비실에서 챙긴 손전등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한번 지하 1층으로 발을 들여놓는 이상 최소 5시 55분까지는 주차장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손전등은 3시간을 버티기엔 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번은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11번째, 10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10번 항목의 내용은 절대로 따르지 마시고 다음 지시를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첫째, 지하 1층에 도착하는 즉시 지하 1층으로 통하는 비상문 3개를 전부 닫아 주십시오. 참사를 대비해 지하 1층의 잠금장치는 경비실의 잠금장치보다 더욱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또한 지상 1층까지밖에 내려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상문에 장착된 특수 잠금장치를 모두 건 후 가져온 부적을 각 비상문에 한 개씩 부착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과정까지의 모든 조치는 3시 32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여기까지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면 곧 문 너머로 절규 소리와 함께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셋째,
지하엔 전력 부족을 대비해 주차장 벽면에 비상 손전등이 부착되어 있으니 챙겨온 배터리를 반드시 비상용 손전등에 부착해 주시고 기존 손전등은 예비로 주머니에 넣어 두십시오. 그러나 부적과 손전등에 불빛이 있다고 한들 이곳이 경비실보다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12번째, 4시 45분 이후 비상문 너머에서 들리던 굉음이 멈추게 되면 바깥으로 이어지는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곧 그 시간대에 퇴근하는 남자 교수 한 명이 주차장 입구로 걸어올 것입니다. 그에게 챙겨두었던 열쇠를 건네고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후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13번째, 12번 항목의 행동을 이행한 후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 잠깐 가만히 멈추어 서서 주차장 출입구를 5분 동안 바라봐 주십시오. 이때는 손전등을 꺼도 상관없습니다. 14번째, 오전 6시까지 비상문에 부착된 부적과 잠금 장치를 정리해 주십시오. 오전 6시가 되어 주간 경비 근무자가 출근하면 그에게 1층 부서진 출입문과 피로 더러워진 경비실 내부를 청소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후 모든 인계를 끝마친 후 퇴근해 주시면 됩니다. 16번째, 해당 항목은 근무 중 이상현상을 겪은 단 한 분을 위해 준비된 수칙입니다. 금일부로 귀하를 공포소설 창작과의 조교수로 초청합니다. 명신관 7층 공포소설 창작과 연구실로 다음날 밤 10시까지 출근해 주십시오. 본 교수는 대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성실한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고, 이곳은 저감역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으며 저감시 내에 존재하는 폐역사임을 인지하십시오. 이곳의 철도는 저감시의 모든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중요시 여길 것은 단 한 가지, 아래의 수칙을 잘 따라주시는 것뿐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도 도움도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귀하께서 위치한 곳은 저감역이며 가장 가까운 역은 저궐역입니다. 철길을 따라서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저궐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생사가 오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지 마십시오. 저감시 내 가장 위험하고 피해야 하는 장소는 저궐동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 폐기차역이지만 주기적으로 기차가 들어오곤 합니다. 운행되는 기차의 모습은 보통의 기차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일 것입니다만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이 기차의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이 기차에 탑승한 순간부터는 그 무엇이 되었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2-1. 가끔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안내방송만 나올 뿐 실제 기차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역 내로 들어왔을 때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철저히 무시해 주십시오. 호기심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그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인다면 귀하께서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 내부에서 달을 봤을 때 유리창 밖은 푸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붉다면 역사 내부에서 창 밖과 실제 밖이 동일해질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3-1. 이곳에서 나는 냄새에 적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냄새란 귀하가 좋아하는 냄새로 찾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유혹되지 마십시오. 자세히 맡아보신다면 귀하가 좋아하시던 냄새가 아닌 무언가가 내는 인위적인 냄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보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저감역, 아니 저감시를 통틀어 인간을 흉내내는 자들만 있지
진짜 인간은 오직 귀하뿐입니다. 귀하도 인간을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1.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낯설고 두려울 것입니다. 무슨 형체가 보이던 무슨 소리가 들리던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곳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귀하밖에 없습니다. 5. 절대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알아챈다면 더 이상 귀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굶주린 사자 앞에 놓인 한 마리의 토끼에 불과합니다. 6. 이곳은 폐기차역인 만큼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달빛을 제외한 빛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밝은 빛이 존재하는 공간을 발견 시 최대한 빠르게 그곳에서 멀어지십시오. 7. 스피커에서 나오는 잡음은 무시해야 합니다. 때로 모스부어를 통한 통신이 스피커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은 귀하를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본능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귀를 있는 힘껏 막으십시오. 고막이 터져나가도 이 모스부어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8. 눈앞이 갑작스레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거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밖을 바라봐 주십시오. 평소와 달리 은은한 빛에 푸른 달이 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장소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만큼은 저권력으로 향해도 좋습니다. 8-1. 저권력으로 향할 여건이 안 된다면 4-1 승강장 입구 근처에 있는 여자 화장실 4번째 칸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대상이 누구든 좋습니다만 절대 대상이 없는 기도는 올리지 마십시오. 9. 이곳의 모든 시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각적인 착각일 뿐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멈춘 시계가 다시 작동되게 하지 마십시오. 10. 눈앞이 밝아지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차역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일 뿐 기아가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환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을 보았다. 두 번째, 어디선가 기분 좋은 꽃향기가 났다.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슬픈 감정이 느껴지며 눈물이 흐른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 보이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싶다. 11번째,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습한 만큼 음기가 더욱 강한 곳이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12번째, 누군가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간혹 말을 하는 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으며 외로움에 지친 귀하에게 잠시나마 안정을 줄 것입니다. 13번째, 누군가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내가 아는 익숙한 목소리라도, 귀하에게 도움을 청하는 혹은 도움을 준다는 목소리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13-1. 간혹 귀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금기를 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4번째, 벽에 칠해져 있는 수많은 낙서들을 자세히 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곳에 왜 낙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낙서는 그저 낙서일 뿐이며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15번째, 역사 내부가 점차 어두워지면서 완전한 암흑으로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마치 비명소리는 끔찍한 비극의 메아리처럼 들릴 것이며 귀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소리는 짧은 순간 동안 지속될 테니 잠시만 버텨주십시오.
귀하께서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곳을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귀하의 꿈속이나 상상 속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귀하의 상상 속 한 장소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귀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 메모가 그곳에 간 당신에게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여기에 적혀 있는 그곳에서 이 메모를 발견한 것이라면 아마도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리고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경로로 그곳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모종의 이유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외딴 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이라도 생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제가 적어놓은 일련의 규칙들을 잘 따르고 지키십시오. 첫 번째, 이 섬은 무인도일 뿐 사람 이외의 모든 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무에 있는 열매로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진짜 열매일 수도 있지만 열매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섬 중앙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식수를 구하는 건 문제없을 것입니다. 2-1. 다만 계곡의 상류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간혹 물에 무언가 섞여서 떠내려오거나 물의 색이 변하거나 약간의 악취가 날 수 있겠지만 그때만 잠깐 마시는 것을 중단하면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상류로 올라가는 행동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시간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중요한 수칙 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릅니다. 햇빛이 사방에서 잘 드는 곳에 해시계를 만들어 두십시오. 3-1. 저녁이 되기 전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만들거나 지형을 찾으십시오. 이곳의 저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것입니다. 3-2. 밤에는 주무십시오. 깨어있다면 자려고 노력하십시오. 잠들어 있는 인간은 신진대사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며 이는 곧 그들이 당신을 발견할 확률을 대폭 낮춰줄 것입니다. 3-3. 당신이 자야 할 공간은 지면에서부터 2m를 떨어뜨려 놓길 바랍니다. 잠든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며 세상은 움직이는 법입니다. 생존을 위해선 해당 수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섬에 누군가가 거주한 듯한 흔적이 보인다면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흔적을 따라하는 것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최소한 그 흔적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서 움직여 주시고 해가 떨어진 순간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덫이나 함정을 설치해 두십시오. 4-1. 간혹 이곳에 서식하는 짐승들이 인간처럼 걸어 다니거나 낚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5 번째, 혹여나 뗏목 또는 작은 나룻배가 해안가로 쓸려왔다면 빠르게 수색한 후 필요한 생필품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행동입니다. 6 번째, 최대한 풀이나 과일 위주로 음식을 섭취해 주십시오. 육식은 최대 한 달에 한두 번만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피비린내는 강하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6-1. 과일을 먹고 난 후 몸에 발진, 두통, 가려움 증상이 나타난다면 최대한 빨리 계곡물을 섭취하십시오. 2-1 항목에 물들이 흐르고 있다면 잠시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숲속을 초점 없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면 속 그들도 당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8번째, 온몸이 부패했거나 뼈만 남은 사람 형체의 무언가나 일반적인 크기라 보기 어려운 미상의 생물체를 밤에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계곡 상류에서 들려오는 무언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라질 것입니다. 9번째, 이곳에서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발견한 겁니다. 10번째, 당신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게임이나 영화처럼 무적도 아니고 죽을 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생존에 집중하십시오. 10-1. 알 수 없는 무언가들에게 둘러싸인다면 그것들이 떨어뜨리는 액체를 뒤집어 쓰십시오. 잠깐의 눈속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은요. 11번째, 날씨가 매우 불안정한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우비가 내리든 무엇이든 이러한 날에는 가급적이면 나와 계시지 마십시오. 거처를 마련했길 바랍니다. 12번째, 가급적 사냥은 피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했다면 핏자국을 지우고 뼈와 손질한 장기들은 계곡 상류 쪽으로 최대한 멀리 던지십시오. 그리고 계곡물로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13번째, 간혹 커다란 유조선이나 화물선 같은 배가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 섬에 자신들 이외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연기를 피우는 등 주의를 끌지 마십시오. 14번째, 만약 귀하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주변의 나뭇가지 등으로 귀하의 손목을 2cm 이상 그어주십시오. 14-1. 당신의 그림자가 웃고 있다면 말을 걸어보십시오. 이곳에서 외로움에 지친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5번째, 간혹 낚시를 하던 중 매우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주둥이에 약 13배의 크기를 가진 먹이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물고기와 비교해도 식성이 가장 큽니다. 16번째, 달이 유난히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면 그곳에 서서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 달빛을 만끽하십시오.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17번째, 1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14번 항목을 보셨다면 18번째, 2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하류의 물은 오랜 시간 동안 고여있어 오염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은 오직 상류에 존재합니다. 계곡의 상류로 오십시오. 섬 내에는 과거에 살던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발견 시 이 글자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자는 당신을 수호할 것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TV를 보던 중 화면이 바뀌며 믿기 힘든 방송이 나왔다. 서울 충청 전라 지역의 레드오프 단계의 비상경보가, 강원 지역은 블랙오프 단계의 비상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르십시오. 나는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귀하는 현재 블랙호프 단계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호프 단계란 당신이 있는 지역의 희망을 말합니다. 경제적, 정부적으로 레드오프 이상의 단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화이트오프, 평소와 같음, 옐로우오프, 주의, 오렌지오프, 경고, 레드오프, 지역 비상,
블랙호프 국가비상. 첫 번째, 현재 귀하께서 위치한 속초는 무법지대입니다. 외출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블라인드는 열어놓고 창문을 잠그십시오. 현관문은 보조 잠금 장치까지 모두 잠근 후 장롱, 에어컨과 같은 무거운 물건으로 열리지 않도록 막아두십시오. 에어캡이 있다면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십시오. 넓은 거울이 있다면 창문에 붙이십시오. 1-2. 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안전한 장소이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계십시오. 1-3. 정부를 굳게 믿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식량을 구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현재 모든 것이 중단되어 식량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자택에 많은 식량이 있길 빌겠습니다. 세 번째, 다행히도 인터넷, 통신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재난문자 알림을 꺼두었다면 문자를 받지 못했을 수 있으니 현 사태에 대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 사태에 대해 올라오는 글들은 믿지 마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용자를 차단하십시오. 정보를 믿지 말라는 사용자, 수칙을 믿지 말라는 사용자, 알 수 없는 주소에 초대하는 사용자. 현재 정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돗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용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식수를 조금씩 나눠 세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 가장 습한 방에서 머무르십시오. 단, 화장실은 위험하니 화장실은 제외입니다. 여섯 번째, 집에 침입자가 없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침입자는 당신을 노리기보단 당신의 집에 있는 식량을 노릴 것입니다. 현재 블랙호프 단계의 지역들은 식량이 곧 돈입니다. 식량을 잘 간수하십시오. 6-1. 침입자를 발견한다면 가차없이 죽이십시오. 피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로 잘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십시오. 7번째, 호신용품을 항상 몸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법지대에서 당신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힘이 곧 서열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현재 귀하가 지내고 계신 지역의 호프 단계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연막탄으로 알릴 것입니다. 8-1. 연막의 색을 확인하려 밖으로 나오지는 마십시오. 전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량의 연막탄을 터뜨릴 것이며 아무런 장비 없이 연기를 들이마신다면 몸에 해로울 것입니다. 9번째, 28일 이내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식량 부족 사태와 무정부 사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부디 그때까지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관 속 대한민국은 현재 극한의 식량 부족 사태에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 식량 부족 사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호프 단계라는 완전 허구의 비상 단계를 만든 것. 현 인류에게 전파합니다. 최근 들어 호흡이 편해지고 폐활량이 좋아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하게 호흡기가 좋아진 것이 아닌 지구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겠지만 현재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식물과 곤충들의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현상이 포착된 지 48시간 만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속도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 속도 이상 현상을 포착하기까지 약 20시간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며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은 2024년 3월 19일 20일시경 최초 발견되었으며 단순 측정 오류라고 치부했지만 다음날 오전 7시 20분 지구의 산소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인류에게는 오히려 이로운 효과를 준다는 것이고 불행은 인류를 넘어 식물과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1-1 아직까지는 동물들에게는 인류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 및 관찰 중에 있으며 이상현상 발견 시 빠르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 안에서 키우는 식물이 있다면 햇빛을 보지 않도록 암막 커튼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암막 커튼이 없다면 두꺼운 이불이나 천 등으로 덮어주십시오.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하가 계신 곳에서 개미와 비슷한 무언가를 보셨다면 조심하여 주십시오. 처음 마주한 그것은 그저 작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두 번째로 마주한 그것은 결코 하찮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자기 엄청난 갈증을 느낀다거나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고 개울이나 호수 등 물에 들어가고 싶어진다면 구충제를 복용하십시오. 갈증의 크기에 따라 복용량도 달라지지만 최소 5알 이상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4-1 강이나 바다 등 물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수중 용존 산소도 당연히 증가하였으며 물속은 이미 그들의 영역입니다. 4-2 산소량 증가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철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녹슬고 있어 바다 인근 주택지역 철골조 등 주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곤충들의 습성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처법을 찾는 것은 쉬우나 생물들의 크기가 너무 비대해져 알아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그들을 자극하거나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6번째, 덩굴류 생물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비약적인 성장 속도 때문에 그것들은 산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어떠한 무언가를 양분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을 보장은 없습니다. 7번째, 산소량 증가로 인해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화 작업은 더욱 더뎌지는 관계로 화기 사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말벌이나 거대한 벌집을 발견하셨다면 될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도망치십시오. 그것의 옆에 계속 있는 건 전투기 편대의 표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창문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덮어두거나 가려주시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잠금 장치까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9-1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절대로 냄새에 유혹되지 마시고 즉시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네펜데스는 향긋한 냄새로 먹이를 유인하여 양분으로 삼는 식충식물입니다. 10번째, 자신들을 신인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존 인류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11번째, 빠르게 적응한 곤충 중 주변에 빠르게 동화되어 건물과 같이 위장하게 된 곤충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곤충에 관한 연구가 되지 않았으나 일부 몇몇 건물에서 사람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못 보던 건물이 보인다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2번째, 불을 질러 식물들을 불태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작은 나뭇잎도 불에 잘 타지 않는데 거대해진 만큼
수분 함량이 많아진 식물들은 웬만한 불길로 태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한 증가한 산소량으로 개인이 불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13번째, 대피소라는 개념과 장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자택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전이 보장된 대피소는 없으며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되지 않은 변동사항은 그저 환각이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14번째, 종종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최대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번째, 해가 진 뒤에는 외출을 하지 마십시오. 나방들이 몰려들어 큰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보고되어 가로등을 점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불빛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6번째, 나무들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특히 만친일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반대편으로 뛰십시오. 15m 이내로 접근한다면 뒷일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17번째, 꽃가루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식물의 생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흡입했을 경우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식물이 자랄 것입니다. 18번째, 만일 벌레의 유충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밟아 그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어떠한 수치의 비약적인 증가는 세상에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산소량 증가는 어떤 쪽으로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값 수의 변칙사항은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전 지구의 산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작스러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증가량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을 뿐 아마존 지역 거대 곤충들은 산소량 증가의 전조 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식물과 곤충들만 과성장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많지 않지만 인간과 동물에게도 과성장 증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수칙을 전파하며 재난사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전 인류 여러분, 새로 전파된 안전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은 2024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발견되었으며 발견 초기에는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인간과 동물들에게도 과성장 증상이 포착되었습니다. 1-1. 현재 보고된 바로는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식물에 비해 최소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호흡이 가빠지는 과도한 행동이나 불안, 초조, 긴장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식물과 곤충들에 비해 인간과 동물에게 과성장 증상이 발현되려면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신생아의 경우 과성장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당국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숨기거나 목격하였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행동은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저지대로 대피해 주십시오. 현재 일본 나가사키현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거대한 지진파가 대한민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나 지렁이들이 땅을 파는 것처럼. 네 번째, 거대화된 생물들이 늘어난 만큼 대부분의 생물이 위험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생물은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육지와 수중 생활이 모두 가능한 양서류입니다. 그러니 양서류가 주로 서식하는
하천이나 습지에 가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5번째, 하루마다 계속해서 거대해진 곤충과 식물들에 의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시어 식물과 곤충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어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목격된 변이 생물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창 밖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익숙할 테지만 그것의 얼굴이 보이는 이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얼굴은 목격자의 가장 소중한 이의 얼굴로 보인다고 합니다. 7번째, 동물의 과도한 성장에 따라 초식동물로 알려진 종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비대해지고 육식을 시작한 만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가리는 것 없이 모든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는 인간도 위협과 포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동물이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7-1.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지만 반려동물과 멀리 떨어지십시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곧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것입니다. 거대해진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8번째,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변이된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살점들을 섭취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배급되는 음식이 아닌 그 외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9번째, 불가피하게 숲속에 들어왔다면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산소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고대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증가된 산소량이 신체가 익숙하지 않아 환각 및 환청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11번째, 아직까지 코끼리가 변이되었다는 소식은 없으나 반경 50m 거리에서 아주 우렁찬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는다면 일단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2번째, 해안가에 계신다면 빠르게 대피하십시오. 어류와 해양동물은 육지의 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으며 물고기 떼가 움직인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12-1. 밤에 바다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온다면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롱 아귀는 빛을 보고 따라온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13번째, 기존의 파리, 매미, 개미 등 곤충에게만 기생하여 조종하던 곰팡이종이 동물에게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에서 곰팡이가 자라난다면 발견 즉시 부위를 절단하거나 해당 인원을 완벽하게 격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떠한 위협으로 변형될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밀리에 하는 실험이라든지 외계인의 소행이라든지 어느 연구소에서 탄생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든지 등등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이나 유언비어들에 속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오직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믿으십시오. 15번째, 간혹 소머리에 거미 몸통을 가진 짐승을 목격하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만일 눈을 마주쳤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6번째, 상당히 큰 크기의 깃털이 떨어지고 엄청난 바람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실내로 도망치십시오.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은 잘 먹지 않습니다만 배가 고픈 동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먹어치울 것입니다. 17번째, 늪, 작은 강, 해안평야, 정원수역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일부 수족관에서 기르던 전기뱀장어가 탈출해 해당 지역에서는 물을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정부에서 배급하는 식수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산소가 대기에 만연해지면서 뇌가 자극된 동물들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까마귀 같은 일부 동물들에게 언어, 문자 등 수천 년 전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발견하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동물을 처치하십시오. 아직은 인간이 우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인간이 다시 피식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산소가 증가하여 생물체들이 커지는 것 또한 생활을 되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원래는 더더욱 평소와 같은 퇴근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회전하십시오. 집은 여기서 좌회전인데 앞에 사고도 안 난 것 같은데 뭐야? 나는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전방 300m에 적영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후진하십시오. 전방 50m에 적영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르십시오. 곧 화면에 안전수칙이 안내될 것입니다. 안전수칙? 근데 뭐야 이거? 내 왼손에 총... 귀하께서는 아마도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평소 가던 길과는 다르게 안내되어 따르지 않고 원래 가던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적영지에 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귀하의 인생 중 최악의 선택일 겁니다. 적영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땅을 뜻합니다. 이 땅의 넓이는 한반도의 약 50배 정도 됩니다. 이곳을 탈출하시려면 다음 안전수칙을 지키며 이동하십시오. 다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차에서 내리십시오.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24시간은 현실의 0.5초입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자들은 현실 시간을 기준으로 탈출에 최단 25분, 최장 64일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서 얼마나 있든 현실에서는 무조건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가장 근처의 병원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적영지로 간 약 165명의 사람들 중 89명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수칙은 89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칙만 따르신다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귀하의 시간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적영지의 하늘은 하루 종일 달이 떠 있으나 달의 색으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달의 색,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빨간색의 달,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초록색의 달,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파란색의 달,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 달이 안 보임,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 달이 안 보이는 경우는 달의 색이 검정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달의 색이 보이는 경우 눈을 감고 자신이 어떻게 적영지에 왔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눈을 떠보십시오. 귀하의 왼손에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점의 색깔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갈색인 경우 명행역에 가신 후 송은미라는 영무원을 찾으십시오. 그녀에게 갈색의 점을 보여주시고 지시를 따르십시오. 플라스틱 카드를 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명행역에 불이 전부 꺼져 있으면 다음날 달의 색이 초록색이 될 때 지시를 따르십시오.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셔도 명행역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보라색인 경우 한자가 빼곡하게 적힌 건물에 가십시오. 입구에 빨간색 명찰을 차고 있는 경비원이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에게 점을 보여주시고 경비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플라스틱 카드를 줄 것입니다. 빨간색 명찰이 아닌 경비원에게는 점을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파란색인 경우 명행역에 불이 꺼질 때까지 명행역의 입구에서 기다리십시오. 불이 꺼지면 들어가서 최대한 직감적으로 이동하십시오. 발이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소리를 지르십시오. 박명석이라는 영무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점을 보여주면서 발이 들어갔다고 말하십시오. 나머지는 영무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플라스틱 카드를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절규를 한다면 살기를 기도하고 30분 뒤에 소리를 지르십시오. 두 발이 전부 움푹 들어갔을 때는 준비한 칼로 목젖을 찌르십시오. 귀하의 왼손바닥에 점이 없거나 명시된 색 이외의 색인 경우 귀하가 이곳에 왜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행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 사람들이 있다면 지시에 따르십시오. 검은색 양복에 마술사 모자를 쓴 남자. 당신은 매우 운이 좋습니다. 화창한 날씨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하며 카드를 조심히 보여주십시오. 그 남자는 적용지의 조정자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6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꽃을 원한다는 말을 아는 노숙자. 중지손가락을 칼로 자른 후 구걸통에 넣으십시오. 노숙자는 그것을 잽싸게 먹을 것입니다. 노숙자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적종호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길 안내를 할 것입니다.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노숙자는 신기해하며 마저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5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입술이 분홍색인 남자아이. 아이에게 적종호수의 위치를 물어보십시오. 따라오라고 할 것입니다. 적종호수까지의 위치는 적용지에 들어간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기괴할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갈림길일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마지막으로 안내할 때는 앞장서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밀치고 안내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귀하가 더 빠른 것을 눈치챈 아이는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귀하를 바라보다가 갈 것입니다. 5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위에 3명 이외의 사람들이 위치를 묻거나 화창한 날씨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왼손에 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점이 있다면 즉시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노려보다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정중하게 목례 후 갈 길을 가십시오. 위에 3명 이외의 사람들에게 위치를 묻거나 화창한 날씨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5번 수칙은 4번 수칙을 지켜 적종호수에 도착한 분들을 위한 수칙입니다. 첫 번째, 적종호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최대한 깊은 곳까지 수영하십시오.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호수 안에서도 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깊은 곳 아래에 있는 흙을 먹으십시오. 네 번째, 호수 밖으로 나온 뒤 가장 근처에 있는 낚시꾼에게 흙을 토하십시오. 다섯 번째, 낚시꾼은 당신에게 욕설을 섞으며 짜증낼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낚시꾼에게 점을 보여주지 말고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일곱 번째, 낚시꾼에게 카드를 보여주지 말고 점을 보여주십시오. 여덟 번째, 낚시꾼은 이해하고 적용지의 조정자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조정자의 모습은 적용지에 들어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정자에게 이승의 경계에 난 구멍에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조정자는 귀하의 점을 확인할 것입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조정자는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달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적용지를 어떻게 왔는지 최대한 공손히 설명하십시오. 제물로 엄지손가락을 잘라주십시오. 현실로 돌아오면 엄지손가락은 돌아와 있을 겁니다. 조정자는 귀하를 안목공원으로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그곳은 이승과 적용지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적용지를 탈출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